서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는 이 계양을 고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있는 곳에 내 따라가서 이재명하고 한판 붙겠다 해갖고 원희룡, 이재명 빅매치가 성사되는가 했더니 최근에 지금 친명이든 비명이든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재명이가 지역구 버리고 비례대표로 도망간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 예상했던 바잖아요. 예. 뭐 우리 올림픽 같은데 경기 가보면 그 기권성이 있습니다. 기권성. 예. 시합도 하기 전에 나 기권해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6강, 4강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완전히 기권성으로 행운에 예. 일성을 거뒀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이는 배지가 절실하죠. 무조건 따야 돼요. 100%. 그렇죠. 배지 없으면 이게 바로 구속인데 예. 모든 게 끝나는데 그러면 이게 그 개항도 좀 위험하다 보는 거죠. 저번에도 이제 윤영선 후보하고 한 10% 차이 났어요. 아주 박빙이었죠. 근데 이번에 원희룡이가 저돌적으로 도전하고 이낙연계 있잖아. 이낙연계나 반 이재명 세력도 그 개항에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반대표 던질 수가 있어요. 저희 그 사촌 형님이 노원구에 살거든요. 예, 예. 노원구에. 예. 제가 항상 그랬죠. 이준석이 놓으면 저쪽에 김성환 후보 있잖아요. 의원. 네. 그거 찍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진짜 대구 사람이니까 우리 사촌 형이 예. 얼마나 이게 보수입니까? 근데 왜 내가 기권, 이준석이 놓으면 나 기권 안 한다? 민주당 후보 한 표 찍어준다. 예. 항상 그러더라고. 예. 개항에 있는 반 이재명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낙연계나.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원희룡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이 꼬꾸라터리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5%만 요리 가도 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겁나죠. 그래서 이제 그 비례로 도망간다. 이래 보이는데, 근데 비례로 가면서 내세운 명분이 황당합니다. 뭐냐? 아니, 당대표가 비례로 가가지고 전국을 지원 유세를 매일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하지만 선거는 돼도 재판은 진행된다. 선거 중에도 재판은 진행된다. 예. 판사가 이재명이 선거한다고 지원 유세 다니라고 아이고 선거 끝날 때까지 우리 재판 안 하겠습니다. 몇 달간 재판 휴정입니다. 예.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안 된다 봐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 3일을 재판하러 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 그 전날 재판 준비한다. 언제 지원 유세합니까? 그러니까 지원 유세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주 3회씩 재판받으면서 무슨 총선지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전국에 지원 유세 다닐 시간이 나느냐고요. 예, 자기 그러네. 재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3회 하고 그다음에 비는 날은 또 정의심 준비를 해야 되잖아. 예. 재판 준비.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 비례대표로 가면은 과거 DJ가 했던 것처럼 후순위 쪽에 앞에 가기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2번 가기는 그러니까 조금 뒤쪽에 가가지고 후순위에서 이렇게 승부수를 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병립형이냐 비례대표 아니면 준연동형이냐 결국은 이재명이가 비례로 가려면 병립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준연동형은 위장 또 위성 정당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하면 탈당을 해야 거기 가서 비례를 하는데 당대표가 탈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그렇다고 이 병립형을 얘기하면 당내에서도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된다 하면서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내에서는 큰 골칫거리인데 결국은 이재명이 얘기대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결국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비례대표도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도. 이게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이제 폭발성이 큰 게 저는 이거라 봐요. 예.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딱 의원들이 절반씩 나눠져 있거든요. 옛날에 특히 이재명이가 공약을 했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이제 그 연동형으로 강화하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공약입니다. 이걸 뭐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이래가 이게 바꾸면요. 예. 이재명이 정치 생명 진짜 어렵습니다. 저번에 불체포 특권도 깨끗하게 내처럼
깨끗한 정치인이 불체 프로토콜이 뭐 필요하냐? 예. 이래 공약을 수없이 했다가 바꿔가지고 욕 엄청 얻어묻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저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다. 연동형을 강화하게 때렸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말을 바꾸면요. 진짜 이번에 이탄희뿐만 아니라 뭐 진짜 많은 의원들이 이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이재명한테는 아주 곤혹스러운 민주당이 크게 분열될 수 있는 계기가 선거법 이걸 개정하는 이게 폭발성이 아주 크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뭐 뒷번호는 못 가죠. 너무 뒷번호 갖다가 뺏지 놓치면 큰일 나니까. DJ가 그래가지고 14번인가 했는데 그때 당선이 안 됐잖아요. 13번까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2번은 안 간지러울지 몰라도 10번 안에 들면 안전하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정말 이게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다른 종편에 가서 뭐랬냐. 너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이 노무현 사진을 떼라. 예. 노무현이가 뭐랬냐. 차라리 패배하더라도 원칙 있는 패배가 더 귀하다. 예. 그래서 바보 노무현 내가 져더라도 부산에 내려가 버리고 험지로 갔잖아요. 이게 노무현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거꾸로잖아. 아니 멋지게 지면 뭐하냐. 수단방법 안 가려고 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신과 180도 반대잖아요. 정반대죠. 정반대잖아요. 예. 그래서 야 노무현 사진 떼라 민주당이야.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제가 방송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칙 없는 승리보다도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내후외환에 시달리는 양상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역시 이낙연 신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신당이 처음에 뭐 한 7.9%인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34%까지 어쨌든 뭐 현역원이 따라간다든가 호남의 민심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거기에 뭔가 불씨만 당겨졌다고 하면 이게 폭발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김부겸, 정세균 두 전 총리를 조만간 21하고 28일 만나가지고 이낙연 고리바 작전에 들어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 초선들 이 동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 그래서 초선들 동원해갖고 이낙연 신당 중단 서명운동 연판장을 지금 돌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제 뭐 초선들이 한 70명, 80명 정도 지금 뭐. 넘은. 근데요, 저는 이낙연 신당은요, 아마 시작은 이제 미약할 겁니다. 시작은 이제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시작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럼요. 오히려 이제 이낙연을 이용해서 내 공천 한번 받아보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홍천이나 또는 이제 그 윤영찬, 그다음에 김종민, 이원욱 이런 이제 원칙과 상식 이자들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뭐냐면 야 나 여차하면 내 공천 안 주면 이낙연 당에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재명하고 딜을 해서 공천 한번 받아보자. 이러고 지금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저는 어렵다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낙연을 레버리지 지렛대에서 협상력으로 공천 받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안 따라가는데 예. 거기에 이재명이가 뭐 어떻게 그 사람들 공천을 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이게 개딸들이 당원 몇 프로 반영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는 결국은 12월까지 최고 통첩했잖아요. 예. 아마 이제 이재명 측이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람들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법이 아까처럼 명분 없이 막 병립으로 옛날처럼 돌아가고 이러면 또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야 나는 도저히 이재명 체제에서는 공천이 어려워.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또 사법 리스크도 남아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나중에는 의외로 커질 수가 있다. 이준석 당하고 틀려요. 이준석 당은 지역 기반이 없어요. 예. 대구도 아니잖아요. 예. 아무 지역이 없어. 근데 이낙연은 지역 기반이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남에서 팽팽하게 한번 승부해 볼 만을 해요. 예. 뭐든지 건양은 국민들이 건양을 찍어주는 데는 없거든요. 일당 독재는 없거든요. 예. 만약에 저는 이낙연이가 신당 깃발을 올리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백중세로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여러 명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나중에는 좀 커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신당 자체가 이낙연은 총선보단도 좀 길게 대선까지를 보는 신당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간에 2027년 못 나와. 그러면 내가 대안이야.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낙연이도 다소 조금 뭐 여유랄까 뭐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던데 1월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것은 12월까지 민주당한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은 이재명 이선 후퇴, 대표직 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를 만들면은 혹시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친명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월 중에는 이선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김영진 정무정 실장 같은 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공천 다 해놓고 그러니까 공천 공천을 다 한 해놓고 뒤에 2월 말에 이선 후퇴한다? 그럼 이게 누가 하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근데 이낙연의 그 요구 조건을 이재명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공천권을 내려라는 거잖아요. 예.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근데 거죠. 공천권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는 분당은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보이고 결론적으로 당장은 따라갈 사람이 적을지 모르지만 본격 공천 국면에 가면 예. 완전히 그 개딸들에서 수박 대학살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외로 이재명 신당이 이낙연 신당이 의외로 나중에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